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규돈입니다. 네, 오늘은 페이스리프트된 신형 셀토스를 시승하러 나왔는데요. 셀토스는 컴팩트 SUV 중에서 국내 최강자죠. 정말 인기가 많은, 정말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모델인데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생각보다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야, 기아에서 이 정도로 힘을 주나?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상당히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첫눈에 디자인이 바뀐 부분도 눈에 띄지만 디자인 외에도 많은 부분들에서 내실을 기한 점들이 있어 가지고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자체 사이즈가 길이만 한 15mm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근데 길이 15mm 늘어난 건 사실 디자인 조금만 변경하면 바뀌는 부분이어서 뭐 사이즈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앞모습이 디자인이 꽤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보던 거랑 느낌은 약간 비슷해요. 느낌은 약간 비슷한데도 디테일을 꽤 많이 바꿔가지고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그거 뭐 거기서 거기 같네 라는 느낌이었는데, 눈에 많이 띄는 게 여기 주간주행등 요런 부분들이 불이 들어오면 그러면 요게 멀리서 봤을 때 확실히 구형이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되어 있는 요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거랑 비슷한데, 여기 주간주행등이 안으로 여기서 이제 펄스를 딱 꺾고 들어와서 안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죠. 근데 이거를 기아에서는 디자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타맵 시그니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별자리 디자인을 약간 응용해서 별자리 느낌이 나게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면 끝부분이 이렇게 뭉툭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별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별자리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디자인했다라고 하는 건데,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은 뭐 기존 느낌이랑 사실 조금 비슷하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훨씬 더 세련된 느낌. 휠은 지금 요게 18인치 전면 가공 휠인데 요게 18인치 기본이고요. 그래비티에는 블랙이 들어가죠. 옆모습은 사실 뭐 큰 변화는 없고요. 뒷모습이 사실 뒷모습이 제일 많이 바뀌었죠. 제일 많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뒷모습이에요. 여기서 라인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기역자 형태로. 이 부분이 디자인에서는 뒷모습 바뀐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그 스타맵 시그니처가 들어가 가지고 여기 끝부분이 약간 두툼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별자리를 응용한 그런 부분이다. 아랫부분은 뭐 바뀌어봐도 여기도 이제 스타맵 시그니처 그런 느낌들을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관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뭐 사이즈는 똑같고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디자인은 뒷모습은 확실히 더 예뻐졌죠. 근데 앞모습은 확실히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구형보다는 좀 더 선명한 느낌이 들어서 잘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실내라든가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오늘 제가 시승할 모델인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다크크롬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다크크롬, 여기도 다크크롬, 아래도 지금 그레이로 다크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그래비티 트림이에요. 휠도 보시면 블랙 컬러로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래비티 트림이라서 전반적으로 사양도 굉장히 높지만 다크한 느낌이 적용돼 가지고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와, 셀토스. 와, 셀토스 진짜 대박이다. 실내가 외관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었죠. 일단 이 디스플레이가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넣었다는 것부터가 일단 대박이네요. 또 요거 완전 커브드는 아니에요. 중간에 한번 꺾이는 형태의 10.25인치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해 놨는데 이렇게 연결하니까 엄청 멋있죠. 그리고 기어 레버가 다이얼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 부분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야, 드라이브 모드 여기 이렇게 바꿔 놓은 거,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잘했고, 통풍 시트 있고 스티어링 휠에 또 시프트 패들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거든요. 컴바이너 타입이 적용이 됐는데 요거는 지금 스포티지에도 없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됐죠. 이거 진짜 좋은데요. 이렇게 넣고 빼고. 근데 요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컴바이너 타입이긴 한데 여기 하우징을 요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얼핏 봤을 때는 컴바이너 타입이 아니고 오리지널 일반적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야, 이 정도면 상품성 엄청 좋죠. 이번에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뭐 상품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인테리어가 많이 바뀐 것 뿐만 아니라 파워트레인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파워트레인이 가솔린 1.6 터보하고 디젤하고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디젤은 아예 단종이 됐고, 그 자리를 가솔린 자연흡기 2.0과 CVT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주력이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 1.6 터보인데 1.6 터보도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엔진도 바뀌었습니다. 기존과 똑같이 1.6 터보인데도 엔진이 신형 엔진이 적용이 됐고요. 변속기도 기존의 DCT에서 자동 8단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 DCT가 사실 이제 성능이나 연비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장점이 있긴 한데, 근데 국내에서 아무래도 이 DCT에 약간 울컥거리는 느낌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조금 있기도 하고, 특히나 북미에도 또 그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는 자동 8단이 적용됐거든요. 지금 이게 엔진이 1.6 터보인데 8단 변속기가 적용된 경우는 처음이죠.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러우면서 아무래도 이게 변속기가 8단 들어가면 효율성에서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비도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하니까 기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자, 그럼 엔진은 같은 1.6 터보인데 뭐가 바뀌었느냐? 기존에는 1.6 터보가 최고 출력이 177마력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198마력으로 출력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출력을 어떻게 올렸지? 사실은 엔진 자체가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배기량도 달라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개선을 했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토크는, 최대 토크는 기본적으로 27kgm가 똑같은데 이 토크가 나오는 구간이 조금 조정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198마력이 나오는 그 최대 출력이 나오는 그 회전수가 6000rpm이에요. 근데 일상적인 영역에서 주행할 때 사실 그 회전수 조금 높은 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렇지만 그 퍼포먼스 면에서는 확실히 더 유리한 거는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1.6 터보가 퍼포먼스가 좀 되기 때문에 1.6 선택하시는 분들은 또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도 조금 있는데, 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회전수가 5500에서 6000rpm으로 올라간 부분은 저는 엄청 마음에 들어요. 이게 터보 엔진인데도 회전수를 6000rpm까지 끌어올려서 최고 출력을 낸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DCT가 자동 8단 변속기로 바뀌면서 이렇게 천천히 갈 때 이때 약간 울컥거리는 느낌은 확실히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자동 변속기에는 이제 토크 컨버터가 있다 보니까 엑셀을 밟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훅 나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엑셀을 좀 지그시 밟아줘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결감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우리는 이미 자동 변속기에 사실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뭐 문제는 없고, 오히려 부드럽게 주행하는 면에서는 확실히 DCT보다는 자동 8단 쪽이 더 유리한 건 확실하네요. 예전에 6단에서 지금 8단 변속기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확실히 연비 면에서도 많이 유리해졌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랑 연비가 자동 8단에서는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어 가지고요. 지금은 이렇게 특히나 뭐 완전 고성능 그런 차들 아니면 뭐 이런 정도에서는 자동 8단 변속기의 선택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확실히 반응이 굼떴는데, 노말로만 바꿔도 그래도 반응이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이제 노말에서 스포츠로 바꾸면, 이게 스포츠 모드를 적극적으로 쓰진 않는구나. 지금 노말에서 스포츠로 바꿨는데 회전수가 바로 이게 확 안 올라오거든요. 그럴 거면 뭐하러 스포츠 모드를 넣어놨지? 이 스포츠 모드를 쓸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 기어의 운영을 조금 더 저단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주행할 때 만약에 한 6단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 5단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4단 정도까지 바로 내려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엑셀을 밟았을 때 바로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말에서 뭐 지금 2000rpm, 2500rpm인데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그냥 그 rpm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기어를 안 바꿨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엑셀을 밟아서 나가려고 할 때 이미 기어를 또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좀 너무 이 차를 띄엄띄엄 본 거야. 이러면 안 돼. 이게 힘이 지금 198마력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 상에서도 노멀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최소한 한 단 정도는 기어를 내려줘 가지고,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바꾼 다음에 엑셀을 밟으면 바로 이렇게 반응이 나가게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 있네요. 좀 아쉽네. 또 당연히 물론 이제 패들 시프트를 써가지고 그 기어를 내려서 주행하면 그러면 뭐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죠. 그렇긴 하지만 일단 지금으로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승차감은 기존 셀토스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나름 잡을 건 다 잡아주고 있어서 그냥 무난한 수준. 물론 이게 1.6 터보에 지금 198마력의 제로백이 무려 7.9초거든요. 7.9초면 상당히 강력한 가속력이거든요. 굉장히 경쾌하게 주행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출력이나 제로백 성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셀토스 정도 되면 약간 핫해치 느낌이 나게끔 하체를 조금 더 쫀득쫀득하게 세팅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셀토스 자체가 뭐 컴팩트 SUV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패밀리나 뭐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하체를 더 쫀득쫀득하게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기대감이 있는 거죠. 셀토스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출력도 높아지고 또 가속력도 괜찮고 차체의 디자인도 워낙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셀토스 정도 되면 약간 N 쪽에서 약간 손을 봐가지고 하체를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해놨다 그러면, 우와, 이야, 셀토스, 야, 이 정도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기대에 비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우리가 늘 타왔던 셀토스를 생각해보면 뭐 무난한 수준으로 뭐 승차감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소음 부분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잘 차단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나 소음과 관련해서도 흡음재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꽤 많이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행을 해보면 이 정도면 상당히 조용하죠. 지금 엔진 쪽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차단이 꽤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회전수를 이렇게 높이면서 주행을 해봐도 엔진 쪽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확실히 좀 차단이 꽤 많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막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걸러지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음 부분도 상당히 차단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바람 소리도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잘 차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내가 기존보다 확실히 좀 더 정숙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저기 구형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구형도 이뻤네. 구형도 저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확실히 신형의 D자 형태로 이렇게 등이 들어오는 그 부분은 확실히 더 예쁘긴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부분은 사실 뭐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렇긴 한데 컴바이너 타입이라 확실히 없는 것보다 확실히 더 낫죠. 저기에 속도 정보나 뭐 내비게이션 정보나 또는 뭐 반자율 주행 정보 같은 것들이 다 노출이 되고 있어서 정말 좋긴 한데, 이게 자꾸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는 거죠. 차를 이제 잘 만들고 있으니까 저것도 기왕이면 그냥 일반 컴바이너 타입이 아닌 일반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게 컴바이너 타입이 되면 차이가 뭐냐면 이 그래픽이 노출되는 위치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일반 타입이면 저거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선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컴바이너 타입은 그래도 정면보다는 고개를 조금 내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저것만 하더라도 뭐 좋은 건 당연하고, 글씨도 컴바이너 타입인데도 콘트라스트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글씨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여가지고요,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기아 이쪽에서 그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별개로 이걸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 켰는데 차로 중앙 유지는 지금 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속도가 그렇게 고속도로가 아니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켜기는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때에도 차로 유지는 잘 해주고 있어서 잠깐씩 손을 뭐 다른 걸 한다든가 아니면 또 운전하고 있는 중에도 차가 계속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안심감을 주는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거는
계속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가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별도로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별도로 차로 중앙 유지가 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다, 이런 칭찬들은 계속 해줘야 됩니다. 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속도가 좀 올라가니까 그래도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기어가 하나 자동으로 올라가긴 하네요. 근데 또 엑셀을 밟으면 또 하나 더, 기어를 하나 더 내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패들 시프트를 한번 써보면 약간 회전수 보정을 어느 정도는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뭐 아주 적극적으로 웽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8단 변속기는 그 기본 8단 변속기에 회전수 보정 기능을 넣으면 이게 단가가 많이 올라가나? 전 그거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로직이잖아요. 근데 그거 물론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넣고 안 넣고가 분명 뭐 가격 면에서는 단가 면에서는 차이가 나긴 할 텐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나?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회전수 보정도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어 가지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경쾌한 주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 두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어컨 막 다 켜놓고 지금 빵, 오우, 백. 네, 확실히 가속력은 이 정도면 상당히 강력합니다. 1.6 터보에 그렇죠, 200마력 가까이나 되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골프 GTI도 200마력 가지고, 물론 그때 2.0 터보긴 하지만 200마력 가지고 정말 경쾌한 차를 만들어 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일단 힘 면에서는 뭐 상당히 강력한데, 근데 아무래도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하체가 조금은 더 이렇게 약간 쫀득한 느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급가속을 하면서도 그런 느낌은 조금 들긴 해요. 아, 여기 차체가 조금 더 이렇게 진중하게 딱 땅에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좀 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대가 자꾸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계기판 그래픽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노멀 모드에서는 레드존 표시가 없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가 되면 레드존 표시가 나타나요. 그래서 레드존이 6500rpm부터 레드존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 출력이 6000rpm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거의, 와,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가 현대차 이 정도 급에서는 사실 잘 없는데, 레드존이 6500인데 최고 출력이 6000에서 나온다고. 와. 네, 이번에는 전동식 그 파워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건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와, 이게 컴팩트인데도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여유가 있는데. 여기 한번, 그래도 굉장히 오랜만이니까. 오, 야, 여기 밑에도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엄청 깊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차체가 워낙 컴팩트 사이즈이기 때문에 많이 여유 있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누워 보면 일단 발끝에 맞추면 이렇게, 아, 이거를 컴팩트니까 네, 이 정도 되는 것으로 가로로 대각선으로 누워 보면, 와, 나, 야, 대각선으로 누우니까 딱 맞네요. 저는 키가 180입니다. 아, 근데 여기가 지금 바닥이 이게 딱딱하지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좀 꿀렁꿀렁하죠. 조금 아쉽네. 그리고 약간 단차도, 여기랑 단차도 살짝 있는 정도고요. 오랜만에 타서 그냥 해보는 겁니다. 기존이랑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머리 위 공간도 세울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여기 앉으면 그래도 이 정도 된다는 거. 예. 그래도 상당히 반듯하게 트렁크는 잘 돼 있네요, 이 정도면. 자, 오랜만이니까 2열에도 한번 앉아보면, 여기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게 기본 각도고요. 이만큼 눕히면 이 정도 뒤로 더 등받이가 넘어갑니다. 자, 지금 요게 이제 제가 운전해온 시트 포지션인데요.
오, 그래도 생각보다 이 정도면 공간이 괜찮은데요. 하긴 이 정도는 돼야, 그죠? 야, 셀토스가 잘 팔리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보다 2열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무릎 앞에 주먹이 1개 이상 여유 공간이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2열에도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 USB는 둘 다 C타입으로, 앞에는 일반 타입도 있고 C타입도 있는데 2열에는 C타입만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워크인 디바이스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위에는 조명도 마련되어 있고. 괜찮다. 생각보다 2열 공간이 여유가 있네요. 네. 컵홀더 2개. 자,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위에 내용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수납이 확 되니까 여기 이쪽 공간이랑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별도로 쓸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확실히 이번에 인테리어는 진짜 잘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다이얼식 기어 레버,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실히 이번에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승하는 모델이 이게 사륜구동 모델은 아니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여기 터레인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스노우, 머드, 샌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트랙션을 조절해 가지고 좀 더 슬립이 덜 나면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한번 더 누르면 일반 드라이브 모드, 한번 누르면 터레인 모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림별로 가격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 그 정도로 가격 인상이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격 인상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지금 뭐 원자재 가격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인상된 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솔직히.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히나 이 다이얼식 변속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바뀌었고, 또 기본 오디오도 성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옵션이니까 별개의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가격 인상이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셀토스 자체의 상품성 자체가 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새로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도 좀 많아져 가지고 상품성은 뭐 당연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지 않아도 셀토스가 동급에서 최강이었는데, 기아 입장에서는 이 최강 자리를 제대로 좀 지키자, 우리 대충 해가지고 또 뺏기지 말고 제대로 끝까지 지켜보자라는 의지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오디오는 옵션으로 지금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So I envy you. I was alone, I just couldn't be found no more. If I stay with you, if I'm choosing wrong, I don't. 네, 지금 손을 사운드 세팅을 조금 바꿨는데요. 취향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는 거죠. 손을 약간 보니까 이제 좀 보스 맛이 나는 사운드가 제대로 나오고 있어서, 보스는 뭐 역시나 가성비 면에서 제대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지금 블루투스로 갤럭시 폰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음원에서 살짝 아쉬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유선 카플레이 같은 걸 쓴다든가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운드도 이게 약간은 에이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징이 조금만 더 되면 보스의 강한 타격감과 약간의 끈적이는 그런 느낌들이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스는 웬만해서는 실망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스에서는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지금 터널 안인데도 지금 소리는 이 정도면 상당히 조용한 편이죠. 네. 노면 소음도 그렇고 위에 바람 소리들도 그렇고 터널 안인 걸 감안했을 때도 확실히 소음 차단이 이번에 좀 잘 됐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그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화면에서 이쪽 면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비게이션 전체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쪽에 정보창이 하나가 항상 떠 있거든요. 이거 저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거 위아래로 움직이면 다른 정보들도 뜨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그 음악에 대한 정보를 띄워 놓는 게 이게 음악 노래가 나오면 지금 무슨 노래인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쪽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 화면으로는 사실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넣을 수도 있고 꺼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정보들도 다양하게 원하는 정보를 쓸 수 있는 요 구조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 두고 급가속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벌써 100 넘어가 버렸네. 근데 이게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초반에서는 확실히 약간의 터보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콱 밟아도 살짝 굼뜬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터빈이 돌기 시작하고 제대로 힘을 받으면 갑자기 푹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 뭐 터보차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때부터는 상당히 강력한 가속력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지금 100km까지 가속력은 진짜 시원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도 상당히 잘 됩니다. HDA2는 아니고요. HDA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속도도 도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바뀌기도 하고, 차로 유지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잘 해주고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셀토스가 이게 컴팩트 SUV인데도 그죠? 기아에서는 또 엔트리 모델이잖아요. 근데도 지금 갖출 건 거의 다 갖춘 거죠. 뭐 제가 좋아하는 통풍 시트에 반자율 주행 기능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짜 상품성이 좋아졌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컴팩트 SUV 중에서 최고 인기 모델 셀토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상당히 잘 됐네요. 네, 디자인도 뭐 외관도 이 정도면 기존도 사실 뭐 셀토스는 디자인이 좋았죠. 그렇긴 한데 기존을 살짝 다듬어 가지고 약간 다른 느낌, 취향에 따라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더 나아졌다기보다는 약간 세련된 느낌이 일단 좀 더 가미가 됐고, 그런 반면에 실내는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지금 뭐 다혈식 변속기에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연결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적용되면서 지금 실내는 확실히 더 좋아져 가지고 상품성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컴바이너 타입으로 새롭게 적용이 됐고요. 또 파워트레인도 뭐 같은 1.6 터보 엔진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새롭게 개선된 엔진이 적용돼 가지고 힘도 상당히 강력해지고, 변속기가 기존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던 DCT 대신 자동 8단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부드러운 주행도 가능하고, 또 연비도 비교적 잘 나오고, 또 퍼포먼스도 이 기어를 또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또 퍼포먼스도 어느 정도는 또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6 터보의 8단 변속기, 정말 이런 시대가 오는군요. 예전에는 그 6단 변속기만 하더라도 완전 막 환상이었거든요. 6단 변속기가 진짜 꿈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셀토스 이 컴팩트 소형 SUV에 1.6 터보 엔진에다가 지금 자동 8단이 올라가는 이런 시대가 된다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변속기랑 엔진이 바뀐 부분들도 상당히 괜찮고, 또 전체적으로 승차감이나 공간은 뭐 기존의 셀토스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일단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뭐 저는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총평으로 정리를 하자면 셀토스 혼자서 다 해먹겠다고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네, 뭐 잘한 일이죠. 네, 상당히 잘 나왔네요. 지금 셀토스가 이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기대를 하느냐면, 지금 셀토스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컴바이너 타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스포티지가 페이스리프트 할 때 컴바이너 타입이 아닌 정식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네, 그러면 스포티지가 완전 괜찮은데, 네, 저는 스포티지급이 마음에 들거든요.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